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디오 기기가 이미 갖춰진 상태에서 고급스러운 음질을 만들기 위한 그 기본적인 세팅법, 그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의 고가의 장비를 구매를 하신다면 무조건 좋은 음질이 보장이 될까요? 과거에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사진을 찍고 싶으면 카메라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사진을 편안하게 찍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가의 디지털 카메라, 그리고 뭐 미러리스 카메라 이런 장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카메라가 사진이 찍히는 게 아니죠. 렌즈를 또 달아야 됩니다. 렌즈도 한 250만 원에서 한 300만 원짜리를 달아줘야 좀 레벨이 좀 맞아요. 그러면 카메라 한 대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1000만 원짜리 카메라 제가 드리면은 최신 스마트폰보다 무조건 사진이 잘 나올까요? 전혀 안 그럽니다. 모든 분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컨대 사진에서는 빛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오디오도 똑같아요. 오디오를 이용해서 좋은 음질을 감상할 수가 있고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는요, 매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은 매칭 이야기보다는 세팅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세팅이라는 것은 매칭하고는 또 별개로 매칭이 끝난 상태에서도 일종의 오디오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법에 좀 더 유사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팅법이라는 것은 좀 더 심화 학습에 가까운 세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좀 더 집중을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센 멘트를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자면요, 이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 세팅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거나 실행을 안 하시게 되면요, 아무리 비싼 제품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하이엔드 사운드에는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형적인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볼 것까지도 없습니다만 하이엔드 초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00만 원 내의 제품을 여러 가지를 이용을 해서 최상의 사운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공진에 대한 제어, 진동에 대한 차단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쓰고 가볍게 매칭을 해봤는데 제가 기대하던 사운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제품은 동일하고 심지어는 공간도 동일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운드에서 갑자기 아주 마음에 드는 사운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심지어는 돈도 별로 안 들이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비싼 제품을 비싼 제품답게 활용하기 위해서도 이 원리를 꼭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무엇이냐? 공진을 제어하라. 공진. 사전적인 의미로는 진동계가, 여기서 말하는 진동계라는 것은 울림을 만들어내는 매체, 대표적으로 스피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진동계가 고유 진동수 이상으로 그 진폭이 분명하게 그 증가하는 현상을 공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사전적인 의미고, 진동을 하는 주체가 진동을 할 때 얘 혼자서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진동을 함으로 해서 다른 물체가 같이 진동되는 현상, 그걸 이제 공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주파수가 몇일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대략 한 150Hz, 여성의 목소리는 200에서 250Hz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진동 주파수예요. 이제 소리 주파수입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 목청에 있는 이제 목 떨림으로 이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입 모양이라든지 혓바닥의 모양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목소리의 이제 톤이나 음색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 진동은 이제 거의 동일하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생각보다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훨씬 더 이 주파수 폭이 넓어요. 이거를 이제 스피커로 옮겨서 스피커가 동일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제 보이스 코일에 의해서 이게 진동판이 이제 떨림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울림통이 이제 사람의 몸통이라든지 입안의 이제 구조라든지 이게 이제 울림통이고 인클로저고 덕트가 있고 없고 어쩌고저쩌고 그게 이제 비슷한 원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진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스피커하고 공간이 제일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성 보컬의 목소리를 너무 그 목소리를 깨끗하게 듣고 싶어요. 그 여성 보컬의 목소리는 250Hz죠. 1초에 250번 진동을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스피커가 1초에 250번을 진동을 해가지고 그 깨끗한 여성 보컬의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스피커가 진동을 하게 되면 이 스피커 통 자체도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많이 시연을 종종 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진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진을 차단한다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미세한 진동을 계속 하게 되죠. 1초에 250번 진동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1초에 1000번 이상을 진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밑바닥에 테이블과 완전히 밀착을 하고 있으면은 밑바닥에 테이블이 같이 진동을 하겠죠. 이걸 바로 공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밑에 테이블이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장식장이 너비가 한 1.2m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두께에 따라서 얼마나 단단한 재질이냐에 따라서 진동 계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250Hz의 깨끗한 여성 목소리가 이렇게 재생이 되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밑에서 뭔가 울렁울렁 울렁울렁 뜨르르 느껴지진 않는데 그것 때문이라고 인식이 되어지진 않는데 뭔가 소리가 혼탁하고 지저분해지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뭔가 소리가 늘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같이 울리면서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이게 공진인 겁니다. 자, 제가 나무 재질은 어떻게 진동을 하는가 그걸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피커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를 제작을 할 때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나무 재질이 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진동을 할까요? 이건 완전히 북소리죠. 북소리. 거의 악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재질로 나무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나무 테이블 위에 스피커를 얹어놓고 소리를 재생을 한다. 그러면은 소리의 톤 자체는 낮지만은 이거와 비슷한 주파수의 사운드가 같이 섞여서 재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스피커에서 높은 대역을 내는 이 트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드레인지 혹은 우포 유닛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앞에 이거를 갖다 댄다. 그럼 뭐가 되죠? 혼 트위터가 되는 겁니다. 혼 트위터. 그래가지고 울림이 좀 더 커지고 음압이 좀 더 높아지면서 소리의 울림이 좀 더 우렁차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방향성도 좀 더 직진성이 강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스피커는 드라이버 유닛의 진동을 통해서도 드라이버 유닛에서도 직진성이 있는 소리를 발생을 시키지만은 통 자체가 울려서 주변 벽과 진동을 통해서도 소리를 발생을 시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귀로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귀로 소리를 듣는데 이 귀로 들려지는 음악 소리, 음질이 30% 정도만 스피커 드라이브 유닛에서 직접 재생된 사운드가 내 귀로 바로 들어와서 그 소리를 감지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내가 듣는 사운드의 70%, 거의 대부분의 소리는 스피커에서 재생된 소리를 다이렉트로 내가 듣는 게 아니고 어딘가를 한 번이나 두 번, 세 번 정도는 반사를 통해서 나한테 도달을 해서 듣는 사운드인 겁니다. 70%의 반사를 통해서 나에게 도달하는 사운드를 어떻게 반사를 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반사의 원리를 이용할 것인가, 반사되는 타이밍, 반사되는 공간의 사이즈, 반사되는 횟수, 반사되는 반사 지점의 재질, 반사되는 방향. 그런데 이거를 잘만 이해를 하고 조절을 하시면은 돈을 안 들이고도 내가 듣는 사운드의 70%를 향상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악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성악가가 몸매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 성악가의 배의 울림통이 얼마만큼 큰가, 목이라든지 입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에 따라서도 목소리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0년대 전후로 해가지고 스피커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할 때, 레코딩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스피커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많이 늘어날 때 그 당시에는 앰프의 기술력이 약했었습니다. 앰프의 출력이 약하고 앰프가 파워가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에서 웅장한 중저음을 좀 부스팅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곡이고 착색이긴 하지만은 중저음을 스피커 자체에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증가를 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70년대 전후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된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이렇게 통 울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통 울림이 많은 스피커는 소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무의 재질과는 별개로 이 스피커 통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도 울림의 정도가 많이 달라지겠죠. 방금도 보면은 이렇게 작은 울림통, 작은 면적이 작은 나무 재질 같은 경우는 깔끔한 소리를 내는데 울림통이 큰 재질 같은 경우는 마치 하나의 북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저거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공간 대비 너무 큰 스피커를 쓰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스피커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울림통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저음의 울림을 많이 발생을 시켜서 좀 중저음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재생이 되면서 소리가 답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무조건 큰 스피커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간 대비 적절한 사이즈를 구매하시라는 거죠. 스피커가 밑바닥하고 접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밑바닥하고 접촉되는 부분의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 그 재질이 얼마만큼 울림에 취약한 재질이냐, 공진에 취약한 재질이냐에 따라서 소리가 워낙 많이 바뀌다 보니까 스피커의 밑바닥에는 무조건 이격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진을 차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밑바닥을 보면은 이렇게 고무볼이 붙어져 있죠. 고무볼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스파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스파이크가 요거는 나사 방식으로 체결하는 스파이크인데 요거는 이제 전용 스피커에나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인 거고, 공용으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파이크도 또 구매를 하시면은 여기다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제 여기에 나사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렇게 부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스파이크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고무볼을 이용한 것보다는 진동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차단이 되겠죠. 무조건 스파이크가 더 좋다, 고무볼이 더 좋다, 아니면은 이런 뭐 볼 베어링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더 좋다, 압소버라든지 인슐레이터 이런 것이 더 좋다, 이런 게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은 무조건 밑바닥과 이격을 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건 완전히 상식 중에 상식,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부피가 작은 북실프 스피커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톨보이형 스피커일수록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종종 이제 스피커를 설치를 해놓은 사진들을 보다 보면은 톨보이형 스피커에 이 스파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바닥에 흠집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저 정도 되는 오디오 마니아가 되면은요, 흠집이 생기라고 일부러 그냥 꽉 박아버립니다. 그런 음질이 더 좋아요. 물론 이제 와이프에게 등짝 스매싱을 엄청나게 두들겨 맞겠죠. 자, 지금 이 스피커도 보면은 파인오디오의 F1-5라는 스피커입니다. 지금 이 스피커도 보면은 바닥 재질이 지금 여기 이제 알루미늄 기둥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바닥 재질도 금속 재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밑바닥을 보면은 밑바닥에 이렇게 원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뿔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덕트가 이제 하단 덕트 방식인데 그 덕트 바로 밑에 공기의 분산이 빨리 360도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뿔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리고 바닥 재질은 이제 금속으로 되어 있고, 나무로 해놓으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뿔이 있는 이유도 원래 진동 혹은 공진이라는 것은요, 평평한 면일수록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평평한 면에 바로 90도 각도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마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분산이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우퍼 유닛이 이렇게 있는데 우퍼 유닛을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그냥 전면 배풀에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부착을 해놓게 되면은 전면 배풀 전체가 같이 울리게 되는 거예요. 전면 배풀과 후면 배풀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죽이 감싸고 있는 부분만 진동을 하고 이 뒷부분으로는 진동이 좀 덜 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얘는 네모 반듯반듯한 방식이 아니라 거의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스피커들이 아무래도 부피 대비 조금 더 고가인 겁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제 이게 뭐 인슐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일종의 인슐레이터. 이게 이제 360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위에 이제 무거운 물질, 이제 스피커가 됐든지 앰프가 됐든지 뭐 특히 뭐 CD 플레이어나 네트워크 플레이어 같은 거 그런 거에도 효과가 있어요. 안에 이제 굉장히 작지만은 굉장히 강력한 볼 베어링 같은 게 있어요. 진동이 오게 되면 이게 사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동을 소진시키게 되는 거죠. 이게 전체 재질이 티타늄을 깎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보다 고가예요. 그렇지만은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제 뭐 특정 브랜드 제품을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이런 고급 휴지라든지 이런 뭐 인슐레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스파이크라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뭐 고무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스탠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용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그 원리에 맞게끔 내가 의도한 의도대로 음질을 향상을 시키는 정도까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서 직접 내가 원하는 음질을 만들 수 있는 스킬 자체가 상당 부분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의 배치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스피커의 배치에 따른 음질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에 비해서 큰 스피커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스피커의 배치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시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구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가구보다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뒷벽에 바짝 붙여놓고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스피커는 뒷벽과 좌우 벽을 통해서 그 공간을 통해서 숨을 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커를 뒷벽에서 좀 떼어지고 좌우 공간도 여유롭게 좀 유지를 해주셨을 때 소리의 공기감이 달라지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우리가 귀로 듣는 음질의 70%는 어딘가를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반사를 통해서 변형된 음질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피커에서 재생된 사운드와 이 스피커의 진동과 울림이 가장 빨리 반사가 이루어지는 지점이 스피커가 맞닿아 있는 스피커가 가깝게 있는 뒷벽과 좌우 벽이에요.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잘 알아요. 일반적인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에서 거실에 스피커를 놨을 경우에 방이라면 더 어렵겠죠. 뒷벽하고 얼마만큼 떼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뗄 수 있는 만큼 떼세요. 사모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떼세요. 무조건 많이 떼면 뗄수록 좋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는 한 50cm 정도 되지 않을까요? 뒷벽하고 뗄 수 있는 만큼 떼주고 좌우 옆벽하고도 뗄 수 있는 만큼 떼주고 그러면 스피커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죠? 사실상 중앙이 되는 거예요. 무대의 중앙. 그리고 음악을 듣는 청자가 있으면은 각 스피커 2개와 청자와의 각도는 삼각형 정도가 되면은 적당하겠죠. 이 삼각형 형태에서 스피커의 배치가 이등변 삼각형 형태로 좀 좁아지게 되면은 울림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가운데로 포커싱이나 이미징이 좀 더 소리가 모이는 거고요. 스윗스팟이 모이는 거죠. 이게 넓어지게 되면은 울림이 좀 더 중후하고 넓어지고 그윽해지면서 소리의 중심이 약간 좌우측으로 퍼지면서 소리가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 배치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미징이나 선명도가 조금이나마 더 뚜렷해지는 거고요. 넓히면 넓힐수록 소리의 입체감이라든지 소리가 산란하는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입자감이나 하모니컬이나 입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넓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좁게 배치했을 때와 넓게 배치했을 때의 장단점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 어떤 장르에 특화된 사운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 목적에 따라서 좁히기도 하고 넓히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디오라는 것은 사람이 사는 공간,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사용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반사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길어지긴 합니다만은 1차 반사점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차 반사점을 이제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스피커가 이렇게 놓여져 있을 때 이 정도 각도로 소리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오른쪽으로는 이 정도 각도, 왼쪽으로는 이 정도 각도, 천장으로 이 정도 각도, 바닥으로 이 정도 각도, 이 정도 각도가 1차 반사점인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룸을 잘 꾸며 놓으시는 분들 혹은 전문 청음실에 가게 되면은 스피커와 스피커 사이의 중앙에 뒷벽에다가 음향판을 붙이죠. 그리고 스피커와 스피커 좌우측 45도 각도의 측면, 우측면 벽에도 음향판을 붙이죠. 스피커의 이 정도 각도의 천정에도 음향판을 붙이죠. 대체적으로 그 음향판들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울퉁불퉁 뭐 뾰족뾰족 그게 모양이 좀 들어갔다 나왔다 이 모양이 좀 규칙적이면은 좀 더 보기가 예쁠 텐데 이게 되게 불규칙적이죠. 불규칙적인 진동판 음향판을 붙여서 다양한 대역대로 다양한 에너지로 다양한 방향으로 쪼개가지고 반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무겁고 큰 에너지로 증폭이 될 가능성도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음악의 정보를 다루게 되는 중역대의 좀 높은 대역의 반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흩뿌려지기 때문에 입체감을 형성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저음일수록 밋밋하고 큰 벽의 반사가 이루어져야 중저음이 부스팅이 되는데 그걸 잘게 쪼개가지고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중저음의 부스팅은 줄여주고요. 그리고 중고음일수록 이 직진성이 강한 중고음역대를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흩뿌려줌으로 해서 오히려 소리의 산란감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요. 소리의 하모니컬이 오히려 풍부해지고요. 소리의 입체감이나 공간감이 더 풍부해지는 장점으로 발휘가 되게 되는 겁니다.
북쉘프 스피커는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이런 배치를 통해서 이런 3D 홀로그래픽적인 입체감을 만들어낸다거나 소리의 풍부한 산란을 통한 하모니카를 만들어낸다거나 입체감을 만들어내는 게 오히려 더 쉽겠죠. 다만 중저음의 양감만 좀 부족하게 나올 뿐이죠. 톨보이형 스피커일수록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어려워지지만은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피가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실 때 더 주의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로 이사 오기 전만 하더라도요, 각 청음실의 모서리에 삼각형 형태로 생긴 스티로폼을 한 50cm 단위로 구매를 해가지고요, 그걸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딱 붙이면은 모서리가 이렇게 딱딱 90도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마름모코 형태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비용은 엄청 싸요. 몇천 원이면 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서리에다가 그걸 붙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중저음이 좀 깨끗해지고 소리가 좀 맑아지고 좀 정동이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국내산 음향판 같은 경우도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원이면 삽니다. 완성 제품들 몇만 원이면 사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산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음향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의외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런 거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개인이 그냥 튜닝을 해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오디오 평론가나 저 같은 오디오 리뷰어들이 제품을 리뷰를 할 때 와, 이 제품 정말 음질이 기가 막히다, 정말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음질이 나온다. 그런데 동일한 제품을 내가 청음을 해봤는데 저 사람은 너무 과장이다, 내가 직접 들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버 아닙니다. 오버 아닌데 왜 내가 청음을 해봤을 때에 비해서 저 사람은 훨씬 더 오버라는 것처럼 느껴지지? 내가 청음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품이 똑같다라고 해서 음질이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이런 항목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가면서 스피커 배치, 케이블, 그리고 이제 공간, 사이즈, 에이징, 공진, 진동의 차단,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해서 신경을 쓰면서 음질을 시연을 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어디 가셔가지고 청음을 해본 그런 것과는 음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스피커 바닥을 무조건 떼어줘라. 그리고 기왕이면은 바닥 재질이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스피커를 놓을 때 좀 주의해서 좀 놓으면 좋겠다. 가려가면서 배치하기가 좀 어려울 때에는 스피커 밑에다가 대리석 같은 걸 좀 받친다거나 그러면 또 꽤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진동을 차단하거나 공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스파이크, 심지어는 스파이크 슈즈도 도움이 꽤 되고요. 이런 진동을 억제하기 위한, 진동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인슐레이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용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스피커의 배치에 대한 문제, 뒷벽하고 좌우벽하고 좀 떼어 주셔야 된다. 거기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한다라면은 1차 반사점에 반사제를, 룸튜닝제 같은 거를 둔다든지 코너 벽면에 흡음재를 둔다든지. 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팅법들은 그다지 비용이 많이 드는 세팅법도 아니고,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하나하나 가정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좀 하시다 보면은 음질이 향상이 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돈을 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내 오디오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을 느끼실 때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오히려 더 반복, 실습해 가시면서 음질이 향상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오늘 내용 말고도 정말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이 조금 미숙하거나 좀 두서가 없이 설명드린 부분들도 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도 좀 유익하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가정에서 실행을 해보시면서 효과를 누리시면서 좀 소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